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대학처럼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진로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바로 고교 학점제인데, 특히 이제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 여기 말하는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런 관련해서 이제 제가 2023년하고 2024년 운영 현황 성과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직업인력연구원에 있고요. 김종욱입니다. 네. 발표 주제는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 분석인데요. 이 발표 주제 관련해서는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많이 학점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현 정권에서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운영할 건지 돼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학점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간단히 드리면, 지금 직업계고에서는 이제 일반고하고는 틀리게 학점제 유형이 좀 있습니다. 전공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크게 이제 학교 내, 학과 반, 또 학교 반 이렇게 해서 학과에서는 자기 세부 전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전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 부전공 말고 이제 다른 학교하고 공동으로 같이 과목을 개설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학교 밖 이제 다른 교육기관이라든지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점제 유형이 좀 있습니다. 발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연구 배경, 그 다음에 학점제 이제 학생들이 수업 운영 현황,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학점제 운영 성과, 그 다음에 학과 차원에서 운영 성과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 요약 이런 부분입니다. 학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 직업계급의 학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현재 사회 지금 4차 산업진보라든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 이런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이제 직무라든지 일자리가 변함에 따라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 그다음 융합적 인재를 융합에 따라서 이제 학점제가 도입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학점제 도입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유연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마이스터고가 가장 먼저 2020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2022년도에 시작을 했고,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이 202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전 고등학교,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2년치 학점제 운영 성과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석한 걸 토대로 앞으로 이제 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과제를 도출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사는 2023년도에 이제 510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515개 한 개 학교 가지고 웹서베이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에 11월 거의 달에 한 달 동안 진행했고요. 2024년도에는 10월 달에 한 달 정도 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은 이제 학점제를 운영한 담당 교사, 그리고 이제 학점제 실제 운영한 정규과 교사 대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 이제 운영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학생 2학년 학점제를 경험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측정 영역은 학점제 운영 현황, 그리고 수업 참여 현황,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점제 학생들이 학점제에 참여하기 동기하고 수업 만족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성과로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학과 차원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응답자 현황인데요. 이제 학점제 담당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 같은 경우는 5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총 응답자 수가 462이고요. 그다음 수업을 이제 학점제 운영하는 전문가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교당 한 명에서 3명 조사를 했는데 93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학과당 3명을 했는데 총 4,75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학점제 담당 교사가 491명, 그 다음에 전문가 교사가 1,013명, 2학년 학생이 4,84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수업 운영 현황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계고 이제 학점제는 유형이 학교 내 학교가 이렇게 화학과 융합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부 전공 코스형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운영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71.3%가 세부 전공 코스형을 운영했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72%가 운영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타학과 융합형이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 이수형이 9회보다 10.4%를 해서 그 다음으로 많이 운영한 걸로 되어 있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로 유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이나 2024년도 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운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점제 수업 참여 현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 가장 세부전 코스형이 많이 운영됐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그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63.9%가 세부전 코스형에 참여를 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64.8%가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학점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현황이 타학과 융합형, 그 다음으로 부전공 이수형, 학교가 전공 교육과정 이런 순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수업 참여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장 이제 학생들이 학점제 수업 참여한 이유로 응답한 게 바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점제를 참여를 했다는 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사학과 융합형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정을 해줘서 이제 참여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추천으로 이렇게 학점을 참여하게 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게 가장 많이 응답을 했고요. 다음으로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가 그 다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2023년하고 2024년 이제 학생들이 학점제 참여한 동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하고 이제 진학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많이 응답을 했고, 이렇게 이제 퍼센트는 낮지만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학점제를 경험을 하고 만족도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만족한 걸로 좀 조사가 됐는데, 특히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비해서 3.9%로 한 0.06 정도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보면 가장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게 바로 이제 수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적절했다가 5점 만점에 4.1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학점제를 참여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게 4.09로 그 다음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평가 방법이 적절했다가 4.07,
그다음에 수업 방법 및 활동이 적절했다가 4.05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만족도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가 높은 걸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들이 학점제를 함으로써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의 활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적절했다가 가장 상승폭이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교 차원의 운영 성과인데요.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지향가치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게 혁신적 학교 문화제. 아마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가장 이걸 응답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점제를 통해서 민주적 학교 문화가 조성됐다는 거, 그리고 협력적 학교 문화가 조성됐다는 형식으로 성과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23년에 이제 주요 성과 요인으로 보면 이제 교사 간 소통이 협력 강화가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운영 자율성 강화가 3.77. 선생님하고 학생 간의 이제 소통 쪽 강화가 됐다는 게 3.76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차원에서 지향가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혁신적 학교 문화 조성,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이 순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주요 성과 요인으로 보면 2024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사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됐다는 것, 그다음에 그 다음 순으로 교사 학생 간 이해와 소통이 강화됐다는 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학교 차원에서 보면 확실히 사이트 보면 이제 학교 말씀드린 이제 민주성이라든지 소통, 그다음에 교원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주입식 이런 교육에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선택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교육이 좀 전환된 것도 있었고요. 학교 문화 측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학과 차원 운영 성과인데요. 학과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변화가 있던 게 이제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3.86에서 2024년 3.98로 이렇게 높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성이 2023년에는 3.82에서 3.94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고, 현장성도 마찬가지로 3.79에서 3.92로 이제 학점제를 이제 2년 이제 갈수록 이제 이 학점제가 학교에 정착되면서 책임성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래서 이 성과가 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점으로는 가장 학생들의 어떤 자기 주도성이 좀 향상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성, 그다음에 융합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보면 성과 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2년치를 비교해봤을 때 이제 전년도보다 모든 성과 지표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제 긍정적인 변화를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 간의 소통, 협력 강화가 됐다는 거. 그 다음 학과 차원에서는 이제 책임성이 좀 향상이 됐다는 거.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들하고 그런 소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책임성이 향상됐다는 것도 있고, 학생 차원에서는 학생 주도성이 좀 증가가 됐다는 것을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종합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부 정품 코스형으로서 학생들이 코스별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운영됨으로써 이제 진로의 지원에 도움이 됐다는 걸 하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점제를 이제 참여함으로써 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진행하는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마 또 작년에 비해서 더 높을 수가 있는데 올해도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학점제를 참여함으로써 이제 학생들한테 취업이라든지 진로에 도움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시작점인데요. 이제 이 학점제 운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보면 운영 체계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과부가 걸려가지고 그런 교사 그런 체계 지원이 좀 미흡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간에 이제 도시하고 시골하고 이제 이 학점제 운영함으로써 좀 격차가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근접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학점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시골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라든지 부족해서 격차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지금 정책에서 좀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여러 학교에서 전공 여러 개를 과목 개설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자기 전공이 아닌 이제 또 유사한 전공을 가르치는데 아주 그래도 이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교원 역량 지원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로 이제 드리게 되고요. 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는 이제 학점제를 함으로써 이제 이 대학이라든지 산업체에 가서 직접 이제 그런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런 산업 연계가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에 이제 녹여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산업 연계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점제 취지에 맞게끔 학생들이 다양한 그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공 관련된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제 선택은 지금도 아직 조금 좁아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유연한 교육과정인데 학점제를 하면서 이제 되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체험전공, 코스형, 부전공, 부전공, 학업공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교원 수라든지 그런 학교 현황들이 좀 아직까지 이 여러 과정을 운영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걸 많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가장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정책 지원을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교원 역량 강화라든지 산업 연계, 특히 이제 직업계구하고 산업체, 지역 산업체하고 협력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적인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14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지금 이 과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한 해지만 다음 이제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이런 학점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책 제안을 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제가 평가하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학점제 관련해서 최소 소득 보장제도라고 그게 있는데 대학처럼 이제 그 학점 이수를 다 못하면 학년은 못 올라가 졸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올해 전체 문화부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하겠습니다.